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시죠? 네, 제가 호텔에서 얼굴 못 뵌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네, 저는, 그러니까 GIF-ON 그 플랫폼 회사를 지금 믿고 같이 사업하시기로 내 뜻을 모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진 인포메이션이라는 영국 회사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셸 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의학생명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해서 박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했던 일은 저는 치료제 개발은 솔직히 안 했어요. 저는 진단하는 거 했어요. 그 진단하는 거에서 암 진단하는 거 아니면 감염병 같은 거 진단하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예전에는 그 진단하는 거를 이제 뒤에 알겠지만 유전자라는 게 많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많이 밝혀진 게 1980년대부터거든요. 근데 저는 그 80년대부터 밝혀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된 거는 90년대 후반, 2000년도, 그러니까 20년, 30년이 채 안 돼요. 근데 제가 학예할 때는 그 유전자에 대해서는 우선 기계가 너무 비싸가지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대? 3대? 이것뿐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프로테인 쪽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하기도 하고 또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전자라는 연구가 굉장히 그 포텐셜이 너무 큰 거예요. 포텐셜이 크니까 이제 각 나라별로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학위가 끝나고 나서 프로테인 웍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비슷비슷하죠. 유전체나 유전제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새 많이 이제 블록체인 이게 지금 저희 생활을 하는데 IT 지금 방금 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없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IT 기술을 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바이오도 IT 기술이 많이 접목이 돼서 유전자 또는 유전체 연구를 할 때 IT 기술이 접목이 된 것들을 진 인포메이션에서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보다 건강한 개인한테는 건강한 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하는데 좀 더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소개를 했었어요. 언제 했었냐면 이제 지지난주 해가지고 했었고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 심화 교육이에요. 유전자 심화 교육은 그 안에 들어있는 IT 기술은 우선 뺄 거예요. 2개가 너무 더 이렇게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섞어서 얘기를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유전자에 대해서 그 유전자 기본 얘기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유전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전자로 다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는 젊으니까 병에 잘 안 걸려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자연의 법칙 때문에 노화에 의해서 병에 걸릴 수 있는데 그 노화에 의해서 병이 걸리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오실 분들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우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 좀 촬영이 있어서 제가 원래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 보고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좀 옆으로 빠져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은 웬만한 거는 화면에다가 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화면만 보셔도 크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좀 이렇게 고칠 거 있다면 끝나고 알려주시면 다음 교육 때 또 이제 반영해가지고 좋은 자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GIF 유전자 심화 교육인데요. 우선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리본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장식용 리본이 아니라 요 보면 각각 색깔이 다 달라요. 암이 예전에는 이게 만약에 눈에서 백내장 하면은 눈에만 딱 걸리는 병이에요. 그죠? 근데 암은 간암, 폐암, 위암, 신장암 모든 장기에 뭐 망막암도 있을 수 있고요. 고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딱한 장기뿐만 아니라 혈액
액체죠. 혈액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장기마다 이 암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밝혀지니까 좀 구분을 하자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세계암협회에서 이렇게 색깔을 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다크블루 해가지고 이 대장암의 각 암마다 또 날들이 또 다 있어요. 그 날들에 해당하는 요 리본을 이제 그 마스코트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암을 무섭게만 생각해서 피한다고 해서 안 걸리면 암을 피하면 되겠죠. 근데 암을 피한다고 걸리지 않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을 해가지고 마주쳐서 이 암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암에 걸려도 치료할 수 있고 그 암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밝게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리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거는 이렇게 우리 좀 긍정적이고 밝게 암에 대해서 접근하자 해서 리본 배경으로 할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딱딱한 얘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제 유전자는 설계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의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설계도는 인간의 유전자는 이제 뒤에 나오고요. 설계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도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집 설계도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면은 요새 전원주택들 많이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짓지 않아도 설계도만 봐도 이게 2층인지 3층인지 아니면 1층으로 넓게 그냥 앞에 그 잔디밭만 할 건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이 있고 앞에 이렇게 문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을 집이 요 집이니까 요 설계도를 그려준 설계사무소랑 일하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설계도가 있어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장미꽃이 될지 아니면 사과가 될지 사람이 될지 아니면 사람하고 거의 유전자가 99.9% 같다는 침팬지가 될지는 다 DNA, 이 생물체의 유전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도에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죠. 사람은 태어날 때 엄마랑 아빠랑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두 개의 세포가 하나의 세포로 됩니다. 수정란으로. 근데 이 생식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는 저 여기 한번 보시면 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한 쌍, 두 쌍에서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정자하고 난자에는 쌍이 아니라 그냥 한 개만 있어요. 23개. 그래가지고 23개, 엄마 거 23개, 아빠 거 23개 해가지고 사람한테는 23쌍 염색체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쌍 염색체 안에 이런 우리 키가 180이 될지, 몸무게가 100kg가 될지, 눈동자가 파랄지, 아니면 이 아이의 눈은 근시가 될지 하는 정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염색체는 어디에 있냐면 세포 안에 있거든요.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진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체 내는 맨 처음엔 한 개의 수정란으로 다 시작을 합니다. 한 개의 수정란이 모여가지고 성인이 되면, 성체가 되면 사람의 경우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이루어져가지고 사람을 만들고요. 근데 이 100조 개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 뼈세포나 머리카락 세포 또는 손톱 세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건 투명하고 어떤 건 가늘고 길고 이런 게 이제 세포마다 그 특성이 다른데 그거에 대한 것도 다 유전자 안에 있어요. 그래서 100조 개의 세포 안에 23쌍의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얼마큼 있냐? 약 밝혀진 거는 2만에서 3만 개. 이거는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사람이 워낙에 고등생물이니까 한 유전자가 10만 개 이상 있을 줄 알았어요. 너무 복잡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현재 지금 슈퍼컴퓨터가 한 사람의 모든 기억력의 메모리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고등한 생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려면 뭔가 많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2만에서 3만 개의 유전자가 있고, 처음에는 이 2만에서 3만 개의 유전자가 원진 원 프로테인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의 유전자가 한 개의 프로테인을 만든다. 한 개의 유전자가 어떤 특정한 한 기능을 만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기엔 유전자 숫자가 너무 작죠. 한 개의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가 서로 멀티플로 서로 커넥션을 해요. 커넥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커넥션, 커뮤니케이션.
둘 다 C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내가 혼자 할 때는 예를 들면 손톱을 만드는데 옆에 있는 다른 애들이랑 같이 하면은 피부에 있는 여기 손등에 나 있는 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멀티플 유전자 그 펑션에 대한 이론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천천히 할까요? 자, 그러면 천천히 좀 해볼게요. 그 100조 개의 세포 안에 지금 염색체가 23쌍, 엄마 아빠한테 23개 받아서 23쌍이니까 총 46개가 있고요. 그 안에 DNA라는 게 있어요. 이 DNA가 모여서 유전자가 되는 거거든요. 유전자는 2만 개뿐이 안 되는데 이 유전자를 만드는 DNA는 30억 쌍이 있습니다. 이 30억 쌍이 있는데 이 30억 쌍은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단 4개. 4개의 염기 베이스라고 하는데 케미칼이에요. 화학 구조인데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이 일정한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만약에 머리카락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다 그러면 AAA, TTT, CC 모든 사람한테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 염기서열 4개의 그 순서하고 길이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길이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길이는 같아요. 그 안에 순서는 달라요. 왜? 순서에 따라서 흰머리도 되고 까만 머리도 되고 빨간 머리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DNA 염기가 왜 또 훨씬 많은지 아시겠죠? 30억 쌍의 DNA 염기 서열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쌍이에요. 그러면 30억 쌍이니까 이것도 아빠 거 30억 개, 엄마 거 30억 개?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쌍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 보면 아데닌, 티빈이 얘네들이 짝이고요. 그 다음에 시토신하고 구아닌이 또 짝이에요. 얘네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손을 잡고 있는 걸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그 수소결합이 아데닌, 티민은 2개를 잡고 있고요. 시토신하고 구아닌은 3개를 잡고 있어요. 그럼 3개 잡은 거랑 2개 잡은 거랑 누가 더 힘이 셀까요? 3개 잡은 게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러면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이 서로 마주 보면서 손을 잡고 있어요. 왜 잡고 있을까요, 얘네들이? DNA가 뭐라고 그랬죠? 설계도. 설계도가 어그러지면 제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 잘 흐트러지지 않게 단단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쌍을 이뤄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그래서 30억 쌍의 DNA 염기 서열이 있고 30억 쌍이라고 해도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이 4개의 배열의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의 경우는 2만에서 3만 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대략 3만 개까지는 안 되고 한 2만 5천 개 미만이라고 지금 얘기는 있는데 지금까지 있는 전 세계 어느 과학자도 2만 1236개 이렇게 말은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더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순서는 다 알았는데 그 순서에서 기능을 하는 곳이 유전자거든요. 그 기능을 아직까지는 다 밝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2만에서 3만 개 유전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DNA 염기서열이 여기 보면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23쌍 염색체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게 1, 2, 3, 4, 5, 6 이게 뭐냐면 염색체 번호예요.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에서 22개 염색체까지는 상동 염색체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23번째 염색체는 성염색체라고 해서 XX는 여자, XY는 남자. 이거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그게 마지막 23번째 쌍에 있는 성염색체고 1번부터 22번까지는 상동염색체라고 해서 똑같이 있어요. 1번 염색체 여기 하나만 그렸지만 옆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쌍으로. 근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1번 염색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쌓여진 데이터를 보면 1번 염색체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전립선암하고 알츠하이머병 물론 여기에 뭐 정신 발육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고세병에 관련된 거 우리 고세병
잘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그 전립선 암이나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유전자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1번 염색체에 어느 위치에 가면 내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 보면은 이제 유전체 분석은 처음부터 유전체가 언제 발견됐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자식을 낳으면 그러니까 집에서 가축을 길렀는데 소를 기르면 송아지가 나와요. 고양이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도 엄마 아빠를 닮은 애들이 나오고 엄마 아빠를 안 닮은 애가 나오면 조금 집안이 시끄럽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걸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을 언제 확실하게 알게 됐냐면 그 1800년도에 멘델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 직업군 중에 종교인들이 그나마 직장인들보다는 조금은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뭐를 했냐면은 그 성당 뒤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었더니 어떨 때는 땡글땡글 예쁜 완두콩이 났다가 어떨 때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쭈글쭈글해서 먹을 수 없는 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자기가 농사를 잘못 지은 줄 알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자기가 농사를 잘못 지은 것 같진 않아요. 동글동글한 걸 심었는데도 쭈글쭈글이 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배를 했어요. 인위적으로 교배를 했더니 일정한 비율대로 이렇게 콩들이 나온다. 이게 3대1 되게 유명한 멘델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1800년대 통해서 유전자라는 게 있다라는 그냥 있다. 거기까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있고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된다까지만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 40년대 때 실험을 했어요. 왜 실험을 하게 됐냐면 그때 당시가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항생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면서 현미경도 발명이 되고 해서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드디어 DNA라는 물질이 그 유전 물질 해간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거를 1950년, 52년, 5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이 안 됐는데 그 80년 전에 알게 된 DNA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바로 1년도 안 되는 6개월도 안 되는 3개월 정도, 2, 3개월이면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DNA 염기 순서하고 100%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그 유전자의 기능을 알 수 있는 검사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80년도 안 된 시간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이게 시작은 1984년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 설계도 사람과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주위에 돈 많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때 13년 동안 3조 들였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여기 18년 지났는데 지금은 13년이 아니라 3개월 미만. 만약에 내가 이때 당시에는 순서만 하는 거였거든요. 순서, 30억 순서. 사람당 1부터 30억까지 번호가 있는데 그 30억 순서를 아는데 순서만 아는 데는 한 달이 안 걸려요. 한 달이 안 걸리고 금액도 3조 원이 아니라 지금은 2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전체를 분석하는 업계 중에 일루미나라는 데가 가장 큰 회사인데요. 거기서 회장이 작년에 그랬어요. 2020년이 되기 전에 100만 원 밑으로 떨어뜨리겠다고. 50만 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 요거는 이제 EPP 해가지고 그냥 조금 유식하게 보이려면은 10년 동안 150만 종 한대요. 우리 지금 하는 거랑 좀 상관없지만 10년 동안 150만 종에 가까운 진핵생물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유전체 정보 1번부터 30억까지를 책으로 쓰면은 약 500페이지 책 4,200권. 이거를 디지털 데이터로 환산을 하면은 약 100기가.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11년 동안 마블 스튜디오에서 나온 21편인데 여기 지금 20개만 우선 넣었어요. 엔드게임은 안 넣고 인피니티 워까지 해서 20편. 이 정도의 방대한 양이 각각의 사람 몸 안에 다 있어요. 사람 몸 안에 다 있고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하기엔 그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사람마다 들어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예전부터 내 몸에 대해서 자, 돈 많아. 근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 그러면 옛날 중국의 진슈양은 어떻게 했어요? 불로초 찾으러 다녔죠. 왜요? 모든 걸 가졌는데 자연의 섭리인 노화와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긴 한데 각자 분야에서 유명한 것 이외에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도 만들고 애플 컴퓨터도 만들고 맥도 만들어서 이제 뭐 빌 게이츠하고 쌍벽을 이루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있는데 안 나서 2011년도에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희귀성 췌장암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치료약은 못 찾아가지고 검사한 지 7, 8개월 만에 그냥 사망을 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유명하죠. 외할머니, 엄마, 이모가 유방암이나 난소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도 이제 여자니까 엄마들, 이모들 외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걱정이 돼가지고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직 유방암으로 발병은 되지는 않았는데 유방암으로 발병이 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바로 유방절제술을 했고요. 근데 그 유전자가 유방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난소암도 일으켰거든요.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2년 뒤에는 난소하고 나팔관까지 다 절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둘 다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굉장히 일러요. 2011년 이 사람 췌장암 하나 검사인데 1억 들었습니다. 굉장히 최첨단 기술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검사를 해서 암을 치료한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평소 성격은 굉장히 혁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은 거 유전자 검사해서 살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마지막 사람이 될 거다. 성경 지명에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가셨고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2013년 2년뿐이 안 됐는데 이때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검사할 때는 400만 원 들었어요. 2년 차이에 1억에서 400으로 확 떨어졌죠. 물론 지금은 암 하나 검사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해요. 그렇다고 몇십만 원 아니고 몇백만 원이긴 한데 400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사 400만 원 들여서 검사하고 물론 이제 유방절제술, 난소절제술 하면서 돈을 수천을 들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의 선택이라고 해서 타임지에다 기고를 했어요. 내가 병이 발병하지 않았어도 나는 내 몸에 병이 생길 걸 안다. 근데 내가 병이 생길 걸 아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 없지만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선택을 믿는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절제술을 한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컬럼을 쓴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미국하고 우리나라에 안젤리나 이펙트 해가지고 안젤리나 효과에서 오히려 한국에서 이 안젤리나 졸리가 받았던 검사 이제 브라카진 검사인데 브라카진 검사 판매량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높았대. 한 3-4배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참 많은 민족이구나.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지금까지 들으신 거 보면 유전체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우선 나의 건강 관리는 기본으로 되고요. 이제 병이 발병했을 때하고 발병하기 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발병하기 전에는 어떤 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예방하는 거는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뭘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약을 먹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요. 맞춤형 화장품 아니면 병에 걸렸다라는 걸 초기라는 거를 알면은 맞춤형 치료법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개인 맞춤형 예방법으로서 저희 같이 건강 보조식품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안젤리나 졸리는 수술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나의 유전 정보로는 나는 거의 완벽하게 이제 건강 관련해서 케어가 되는데, 그러면 나의 건강 정보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브라카 유전자 진에서 돌연변이가 3개가 발견된 사람과 10개가 발견된 사람의 데이터들이 모여지게 되면 그 돌연변이의 수에 따른 진단 시약이라든지 진단할 수 있는, 또는 3개나 10개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돌연변이 위치를 안다 보면 정밀하게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미래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의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원을 가는 건데,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는 내가 어디 아플까요? 물어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아파요? 해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아프면 가는 게 지금까지의 현대의학이었고요. 앞으로의 미래의학은 내가 아프기 전에 내가 어디 아플까요?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가 미래의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영어로 많이 써져 있긴 하는데 이 말이 결국엔 그거예요. 병 걸리기 전에 내가 예방을 하자예요. 이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살을 붙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